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이은빈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계엄령과 뉴스 보도에 따른 대중 반응 연구입니다. 먼저 주제 변경 이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KBO와 미국 MLB 야구 데이터 비교 분석하려고 했으나 데이터셋 차이, 리그 특성과 플레이 방식의 차이, 그리고 현실적 검증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기존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계엄령과 뉴스 보도에 따른 대중 반응 연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현대 사회에서 계엄령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이 뉴스 보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대중 여론이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의 논리적 흐름과 주된 논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계엄령 전후로 방송국 보도에 따른 대중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가? 계엄령 이전 명태균 게이트 등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이 존재했는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어떠했는가? 2. 각 방송사의 뉴스 보도 영상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 방송 3사의 정치 뉴스 보도에 따라 대중이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 빈도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3. 탄핵 찬반 여론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탄핵 찬반 각 입장의 논리적 흐름과 주된 논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API를 통해 방송 3사의 아침 8시 뉴스, 9시 뉴스 클립 재생 목록을 수집하였습니다. 총 3,000개 이상의 영상 링크를 추출한 뒤 계엄령 일주일 전후 영상 댓글만을 선별하여 저장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텍스트 문자와 불용어를 제거하고 텍스트를 정제해 형태소 분석 및 키워드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질문 1, 2에 해당하는 계엄 전후 기준 반응 분석의 경우 KBS, MBC, SBS 방송 3사의 뉴스 댓글을 추출하였고 주요 질문 3에 해당하는 탄핵 찬반 여론의 키워드 분석의 경우 MBC, SBS 뉴스들 중 계엄, 탄핵 관련된 뉴스들만 포함되어 있는 재생 목록에서 댓글을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 계엄령 전후로 방송국 보도에 따른 대중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 과정입니다. 해당 사진은 있는 리가 을을과 같은 조사와 그냥, 왜, 다, 진짜 등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정제하기 전과 후의 워드 클라우드 변화를 보여줍니다. 문장 정제 기능이 포함된 함수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MBC의 경우 계엄 전에는 검찰, 유진스 같은 키워드들을, 계엄 후에는 내란이라는 키워드가 다른 방송사보다 비교적 큰 빈도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KBS는 계엄 전 간첩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고 계엄 후에는 KB라는 키워드가 큰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뉴스 댓글에서는 계엄 전에는 돈, 중국과 같은 경제 외교 분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났다면 계엄 후에는 다른 방송사 워드 클라우드에는 없던 추경호에 대한 키워드가 시각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 1에 해당하는 계엄령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이슈들이 전체 보도의 몇 %를 차지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언급은 거의 없었고 검찰과 관련된 키워드는 MBC 보도 댓글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키워드가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빈도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는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주가 조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엄령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정권에 불리한 키워드 언급은 KBS, MBC에서 증가, SBS에서 감소하였습니다.
MBC는 계엄정 0.36에서 0.39로, KBS는 계엄전 0.36에서 계엄 후 0.65로, SBS는 계엄정 1.06에서 계엄 후 0.9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BC와 KBS는 0.3대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SBS는 계엄 전 키워드 빈도수가 더 높았고 이후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 0.9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 보도 후 대중의 반응이 방송사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계엄 이후 논의되어 온 탄핵 찬반 여론에 대해서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각 입장의 논리적 흐름과 주된 논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LDA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링 절차는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코히런스 모델링에서는 LDA 모델의 최적의 주제수를 찾기 위해 코히런스 스코어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수로 모델을 학습해 최적의 주제를 탐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최종 LDA 모형 선택이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최적의 토픽 개수는 2였지만 주제가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이 긍정, 부정, 중도 또는 찬성, 반대, 중도로 나뉠 것이라는 가정하에 결과적으로 3개의 토픽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선정한 토픽 개수로 토픽 간의 거리와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코히런스 모델링 때 최적의 K값을 구하는 과정들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코히런스 스코어는 2였지만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3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LDA 모델링을 통해 여론이 3가지 토픽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픽 1은 탄핵 및 전체적 논란에 관한 키워드, 토픽 2는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 키워드, 토픽 3은 국민적 감정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은 제가 예측한 거와는 달리 진도, 보수, 중도로 나뉘기보다는 정치적 논란, 정치 인물, 국민 감정과 같이 뚜렷한 좌파, 우파, 중도의 구분이 나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단어만으로는 진보, 보수, 중도 또는 찬성, 반대, 중립과 같이 구분할 수 없고 함께 사용되는 서술어나 형용사 등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탄핵 찬반 여론에 대한 감성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투입한 전체 시간 중 40%가 감성 분석 모델 개발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DA 결과가 제 예상했던 것과 달랐고 지도학습을 통해 라벨링을 하거나 감성어 사전을 작성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도 포함해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만약 괜찮으시다면 해당 분석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결론과 한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별 보도에 대한 대중의 반응입니다. 계엄 전 MBC 댓글에는 검찰 키워드가 높았으며 SBS 댓글에는 계엄 후 현 정권을 분류한 키워드 언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LDA 주제 분류에서는 여론이 정치적 논란, 특정 인물 논의, 사회적 갈등이라는 3가지 축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여론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찬반 여론 감성 분석입니다.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전체 40만 건 중 약 39만 건이 중도 또는 무관에 분류되었고 탄핵 찬성에 대한 건수가 100건 이하, 탄핵에 대한 건수는 훨씬 많은 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읽어 직접 분류했을 때와는 완전 상반되는 결과로 분석의 정확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한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대표성의 한계로 유튜브 댓글 데이터만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분석 모델의 한계입니다. LDA는 단어 분포만을 보고 주제별로 단어들이 어떻게 군집되는지만 분석합니다. 이는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이어지는데 감성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텍스트의 실질적인 의미 파악이 어려워 텍스트의 긍부정, 진도 보수 등의 감정적인 감도를 분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키워드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미디어 보도 경향과 이에 따른 대중 반응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한계와 모델의 단순성으로 인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과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으시다면 저의 감성 분석 모델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기대하며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